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쿠크 법칙입니다. 환경이 좀 달라졌습니까? 예, 2주 동안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록쿠크 법칙 센터에서 방송을 녹화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2주 동안 땀 흘리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송 중에 간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 아시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영원한 명제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명제인데요. 그 인간관계론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 섹션이 있는데, 첫 번째 섹션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 섹션은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는 6가지 스킬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람을 뭐 설득하는 스킬 9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칙하고 스킬하고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난, 비판, 불평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비비불 금지라고 이렇게 그 약칭을 쓰기도 하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난, 비판, 불평 이거 가능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 제 대학교 절치는 핸드폰에 보면은요, 이런 어떤 이게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좌우명과 같은 메시지가 역지사지인데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업도 잘 하고 아주 친구들한테도 신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예요. 칭찬과 격려가 없이는 사람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그런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고래만 춤추게 할까요? 식물에 대한 실험에도 어떤 이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가요, 아주 이게 벌써 그 검증이 되어 있는 그 방송까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MBC에서 그죠? 한 방송 중에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이 한글날 특집이었던가요? 그랬는데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기는 긍정적인,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양파는 잘 자라는데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양파는 그러하지 않았던, 그게 방송이 되어진 적이 있죠. 그것을 보고 나니까 저희 리더십 센터에서도,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도 어느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리더십 센터에서 그렇게 되는지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그대로 되어졌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게 말의 위력, 특히 긍정적인 말의 칭찬의 어떤 이런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칭찬의 긍정적인 그런 효과와 비슷한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혹시 로젠탈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젠탈 교수가요, 오래전에 실험을 한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무작위로 20%를 뽑아가지고 교사에게 이 학생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다 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관찰을 하고 나니까, 한 학기 동안 관찰을 하고 나니까 역시 그 학생들은 아주 훌륭한 성적을 내더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무작위로 추출했는데도 그렇더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그 정보를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대로 믿다 보니까 조그마한 그런 어떤 잘하는 거에 대해서도 칭찬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들이 어떤 이 학생들은 훌륭한 학생일 것이다, 우수한 학생일 것이다 라고 믿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효과를 이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고, 또 어떤 그저 달리 또 다르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또 말한 대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또 자성예언이라고도 하고, 그죠? 기대하는 대로 되어진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는데, 다들 좀 조금씩은 다르지만서도, 바라보는 이 측면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서도 어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칭찬의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죠. 칭찬의 효과가. 저희 집에 이 늦둥이, 저절로 태어난 늦둥이가 있다 그랬죠. 이 늦둥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이 남자 친구 그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개구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구장이가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니까 저희 이 늦둥이 얼마나 귀여운데 학교 가가지고 친구 그 개구장이한테 이렇게 많이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빠 입장에서 걔를 혼을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형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이한테 겁을 줄까 이런 어떤 참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칭찬을 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 개구장이다 보니까요, 이 뭐 축구를 좋아하고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상학년이 되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때였는데, 상학년, 5학년인지 6학년 그때쯤 돼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했다고 제가 딸한테 들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그때는 좀 바뀌었던가 봐요. 바뀌게 된 것은 유정이 아빠가 자기를 볼 때마다 칭찬을 해줬다. 그 아이는 그 편모 설하에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그 어떤 칭찬이 그렇게 듣고 싶었고 갈급했던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준 게 그게 자기 부러웠고 그게 자기 자신을 바꿨더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칭찬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큰데, 그래서 어떤 그 된다 나는 된다 니시다 후미오라는 작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칭찬하라 칭찬하라, 그리고 또 칭찬하라. 칭찬할 거리가 없을 때는 아예 결점까지 칭찬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죠, 칭찬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학문적으로 벌써 많이 이렇게 검증이 된 거죠.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은? 우리 아들 이번에 중간고사 100점 맞았구나, 역시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칭찬을 들을 때는 기분은 좋을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죠? 그런데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칭찬 들을 때는 그게 강렬하고, 그죠? 이게 달콤하지만 다음에 또 내가 100점을 맞아야 돼? 이런 어떤 부담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담감뿐만 아니라 칭찬에도 자꾸 중독이 되어지면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어떤, 그죠?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게 부적절한 그런 행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칭찬에는 칭찬이 달콤하고 하지만서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지만서도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리더십 센터에 갔을 때 그 회장님이나 거의 함께 일하는 어떤 그 교수들이나 코치들은요, 칭찬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칭찬을 별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칭찬보다는 인정이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칭찬은 부작용이 있지만 인정은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이죠. 100점 맞는 아이들은 칭찬받을 거리가 있지만서도 100점 못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칭찬할 거리는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정할 거리는 많다는 거죠. 인정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들 중간고사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인정이 되는 거거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또는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그 어떤 이게 내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얘기해주면 그게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서 뭔가 좀 그 사람 어떤 정직한 그런 어떤 이게 삶의 태도 이런 게 느껴져요. 또 진지한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을 말이죠. 참 우리 선생님께서는 참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별로 안 들어본 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예. 그 사람은 평소 그런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런 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의 말을 들었을 때는 사람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이거는 또 그냥 이렇게 칭찬처럼 이렇게 아주 강력하고 그러진 않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은근하면서도 오래 가요. 오래 가고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네.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칭찬은 어쩌면은 그죠? 그 부작용은 있지만은 그 어떤 그 아이의 어떤 행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강화한다 그러는데요. 강화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약과 같은 것이라면은 인정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어떤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는 어떤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먹어가지고 바로 효과가 어떤 나타나고 그러진 않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아주 좋아지는 그죠? 예.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치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인정을 많이 합니다. 인정의 말을 듣는 사람도 부담이 적고 하는 사람도 부담이 적고요. 그죠? 칭찬은 좀 외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면 인정은 좀 내적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또 칭찬은 좀 행위의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이라면 이거는 좀 과정에 대한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 사회에서는 칭찬의 부작용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말이죠. 칭찬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상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바보 같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인정은 위든 아래든 동료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말이죠. 칭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사람들이 워낙 잘 알거든요. 예, 칭찬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인정의 말을 많이 쓰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그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또 은근하게 또 효과가 지속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파트너들을 더 키우는 어떤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23번째 로쿠코 법칙. 칭찬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로쿠코 법칙 센터에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